이은주의 성동에 산다. 안녕하세요. 행당동에 사는 호호 아줌마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장동에서 일하는 깍두기 진행자 서영탄입니다. 우리 어릴 땐 못 사는 집이 많았고 또 형제 많은 집이 많았답니다. 형제들 간 나눠 먹고 사이가 좋으면 어른들이 그 집 칭찬을 많이 하곤 했어요. 선생님도 형제가 많으신가요? 저기 일남 사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적 통한 쪽도 나눠 먹고 그러셨어요? 저희는 엄마가 항상 뭐 주면 4명이 똑같이 나눠주곤 했어요. 그래도 또 아들이라고 아들은 조금씩 더 주고 좋은 거 주고 하더군요. 자식 많은 집 하면 흥분해라고 그러들 하잖아요. 네, 그래요. 욕심 많은 형, 가난하고 자식 많은 동생. 전래동화 홍부와 놀부를 통해서 저는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 저는 그 형제 간의 우애 하면은 예. 생각나는 게 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그렇죠. 의좋은 형제 요것도 네.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좋은 동안데 요즘에는 형제들 간의 사이가 어떤지 저는 아들을 하나만 키우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동화 속 이야기로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요? 동화 담소 엄마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분들 모시겠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혼자가 아닌다. 이제
동아담소 엄마들과 정하나 사회복지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기 소개들 부탁드립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성동장애인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한나 사회복지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담소에 나눔을 가졌던 발달장애 지적 2급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 장옥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동아담소 이름이 참 예뻐요. 동아담소가 무엇인지 정한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부모 학교를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16년에는 그 동아담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도다김 아동 발달센터 상담사이자 한국장애인 부모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경아 소장님을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해서 이야기 치료를 접목한 장애 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저희 발달장애인 어머님들의 가슴에 담아주셨던 이야기들을 표출하고 또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서적인 지원과 영리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 방법이 매 회기마다 동화책을 이렇게 읽으시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그런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을 꺼내서 치유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게 전체 몇 회기가 이렇게 진행되었나요? 네, 저희 총 회기는 10회기인데 어머님들이 10번을 계속 오시기에는 좀 다소 부담이 있으셔서 하루에 2회기씩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2시간씩 아주 빡세게 진행하셨나 봐요. 짧고 굵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럼 동화라는 게 아이들 책이란 생각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떠셨는지. 네, 동아담소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지만 또 초등학생 2학년 남자아이, 7살 여자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린 친구들을 생각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많은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동화라는 게 이게 저부터도 그래요. 그냥 애들 읽는 책 해서 예, 그쵸. 그냥 이제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예. 그 시기에 있는 그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제 동화책을 아직은 읽어주고 있는 엄마들은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네. 그런 동화라는 그런 한정적인 내용이 아니었고 정말 성인을 위한 동화였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러면 마음에 드셨어요? 처음에는 기대 안 하고 그냥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동화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제목만 보고 왔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었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이라든지 무거운 짐 같은 거를 덜어낼 수 있는 뭐 희망까지 느꼈다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네. 네. 그럼 참여하신 어머니들 중에 여기 나오신 분 말고 또 많은 분이 계셨는지 어떠신지요? 그러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 3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왔을 때 그분들을 보고는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저는 제 또래 엄마들과 나눔을 가지려고 왔는데 그분들을 보는 순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래도 신청했으니까 앉아야지 하고는 이제 나중에 2분이 더 오셨는데 저 또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너무 좋다. 이분들이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걷고 이분들한테 제가 배움을 이런 걸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니까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죠. 그렇군요. 말씀 듣기로는 그 젊은 엄마
네, 네, 젊은 네. 엄마 3분, 그리고 네. 연세가 좀 있으신 엄마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네. 엄마 3분 이렇게 참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결코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요. 그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라 하면 저희 복지관 그 발달장애인 평생대학 이용하시는 3, 40대 그쪽 이제 어머님들이신데 어머님들도 처음에는 동아담소란 얘기만 듣고 그냥 애기 젊은 엄마들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되게 좀 귀찮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 저 이제 인원들이 해야 되고 꼭 좀 와주세요라고 막 제가 사정을 해서 3분이 이제 오셨는데 정작 그 마지막 회기 때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 소감이나 이런 거 여쭤보는데 어머님 한 분이 정말 선생님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면 올수록 정말 이거는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한 분이 더 참석하시려고 했었으나 네. 예, 못 오신 분 계시죠? 네, 예. 젊은 어머님 한 분, 젊은 안민희 어머니셨군요. 어머님이신데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오신다고 지금 준비를 엄청나게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지금 집에서 지금 약 먹고 자고 있어서 또 그 자녀를 혼자 놓고 올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네.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걸로. 이게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된다면 정말 같이 함께 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일 텐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감기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자녀분이 감기 걸리도 열도 좀 심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못 왔습니다. 네, 아유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부쩍 또 날씨가 추워진 예, 것 오늘 같아요. 추워졌어요. 네네. 내가 오자마자 그랬어요. 왜 오늘따라 날씨가 이렇게 추운 거야? 여태 그렇게 푸근하더니. 그러게 오늘 예. 방송 녹음 있는 날 이렇게 예. 추워가지고 아유 아쉽어요. 그죠? 네, 예. 아쉽습니다. 그러면 엄마들 선후배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든가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하든가 요즘에는 카톡이 있어서 카톡방을 또 열어놓고 계시진 않은지요? 저희가 이제 너무 부족했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이게 하면 할수록 더 나눔을 갖고 싶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분들을 어떻게 키우셨고 이런 거를 더 좀 조언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돼서 그때 다시 뵙자고 하고는 따로 지금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안타깝네요. 혹시 젊은 엄마들끼리만 또 따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갖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거 전화번호를 물어봐야 되나 했는데 저희가 이제 4월달에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다시 보면 되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네요. 4월입니다. 네. 네. 4월 둘째지요. 저도 그런데 한번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소장님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원래 그 대상은 그 발달장애인 어머님들이신데 그 기존에 들으셨던 어머님들이 주축이 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 회기마다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선생님도 한번 주제를 저희가 나중에 홍보할 때 오픈을 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한 번 정도 나도 꼭 한번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까지는 아닌데 저희 소장님의 이제 허락을 거쳐서 특별한 이제 특별 케이스로 선발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그럼 선생님 저도 좀 잘 부탁드리고 말씀 좀 한번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다 같은 저희 이제 넓게 보면 장애인 가족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공통된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통화담서. 동화를 통해서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책 목록을 보니까 마음이 아플까봐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돼지책. 안돼 데이빗. 고마워 작은 고마. 아빠는 접속 중.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책 목록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자리가 도서관, 행복한 도서관이잖아요. 이 책들 중에서 보니까 돼지책, 그리고 너는 특별하단다, 안돼 데이빗 같은 이 책은 이게 저희 도서관에도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생
권장 도서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아, 책이기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아. 가정집에서도 네네. 예, 많이 구매하고 예. 그러니까 엄마와 이렇게 자녀분들도 함께 읽으면서 얘기 나누는 그런 것들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하면 정말 너무 달라져서 아. 특히 이제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함께하면 너무 좋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읽었던 그 책들 중에서 정말 이제 많이 가슴에 와닿았던 그런 네, 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이렇게 장옥란 어머님, 예, 네, 너는 특별하단다를 선생님이 읽어주셨을 때 아이한테 읽어줬을 때는 그냥 읽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저랑 이제 읽어줬을 때는 네,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특히 이제 너는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그 글귀가 가슴에 남으면서 제 아이를 이제 발달 장애다 보니까 자꾸 비교는 안 한다, 뭐 비교하지 않아 하면서도 은연중에 제가 또 비교를 하고 왜 이것도 못하니 이러면서 계속 채찍질하고 저 자신도 상처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것만은 모든 걸 다 있더라도 요 글귀만은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 친구를 꼭 한번 안아주셨어요? 아, 네. 안아주고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비난하는 눈빛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의미를 되새기고 나서는 그 아이가 너가 이만큼 커주는 거 정말 잘 커줬고 고맙구나. 훌륭해. 뭐 이런 눈빛을 이제 자주 보내고 있었는데 또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빨리 다시 시간이 4월 달이 와서 선생님을 뵙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아담소 10회기 나만의 이야기 책을 만들었다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나의 이야기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집에 가져가서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 선생님이 주신 책 만드는 표지를 보고 너무 갖고 싶다고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면 제가 이제 조금 더 다듬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어떠셨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뭐 저번에 그 상자 속에 뭔가 담고 하는 그런 것도 하셨다고 만들기 네네. 하신 거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수업이 2시간 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 책을 읽고 대화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만들기를 한 가지씩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제가 그 수업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끝날 때쯤 들어가 보면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회기에는 아마 이렇게 작은 유리병에다가 구슬을 이렇게 담았어요. 네, 네. 그 구슬의 의미가 뭐였죠, 어머니? 내가 마음속에 있는 좋은 의미로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틈틈이 그걸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마음이 무겁거나 힘든 그런 거를 구슬에 담아서 병 속에 넣고 힘들 때마다 흔들어서 그걸 떨쳐낼 수 있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의미를 담아서 넣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슬은 많이 담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얼만큼 담았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 구슬을 흔들었을 때 소리 났을 때도 선생님은 치유의 시간이 됐다고 해서 저는 3개 정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의미를 넣어서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그 처음에 저는 이제 동화 담수만 하는데 선생님이 만들기를 하신대요. 근데 네. 저는 그런 자잘한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인데 하시고 선생님은 이런 아기자기한 걸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번의 이런 만들기를 통해서 남한테 주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또 그 만들기를 통해서 또 좀 감정을 갖고 배움을 갖는 시간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회교일기마다 이제 집에 가셔서는 네. 뭐 자제분들한테 뭐 자랑이나 엄마 오늘 이런 거 했다 뭐 이런 거 해보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 어. 남자애들은 관심이 없는데 네. 7살 여자애는 어. 오늘은 이거를 했는데 어때 이쁘다고 자기 달라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엄마를 위해 만든 거야 하고 했고 그 굿을 담은 거는 아이한테 줬어요. 처음 만들고 애가 너무 갖고 싶어서 갖고 놀다가 다시 제자리에 놔줘 하고 가지게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은 여자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그 동화 담소를 제가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가 하고 제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두 가지. 그럼 지금도 한 번씩 이제 집에서 그 구슬을 병을 이렇게 흔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병보다는 그 선물 상자를 볼 때마다 그때 그걸 담아서 넣었지 해서 저는 그 선물 케이크 상자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그거를 자주 들여다보아요. 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떠셔요? 그때 그런 마음이고 내가 그런 깨우침이 있었지 하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면서 내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네. 아까 그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던 안민희 어머님은 어떠한 얘기 말씀들을 해주셨던가요? 우리 안민희 어머님은 그 자녀분이 우리 장애 자녀 한 명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남편분과 세 식구가 함께 사는데 그 가장 좋았던 동화책으로 고마워 작은 고마를 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 중에 애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그 시간의 주제가 아마 애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애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이 어머님이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애착하면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니까 부모 자식 간만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의 그 모든 관계가 다 그 사이에서도 애착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또 거기에 또 자존감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부분들을 또 배우셨다고 해서 그 책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자 여기 나오시진 않았지만 안민희 어머니가 신청하신 노래가 있어요. 조동익이 부릅니다. 노란 대문 듣고 가겠습니다. 맑은 개울을 거슬러 오르다 조그만 다리를 건너 동산을 오를 때면 저만 치소를 앞세우고 땀 흘려 밭을 일구시는 칠성이네 엄마 집에 도착하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생각만 해도 내일가에 웃음 짓게 하는 그 문을 두드리면 제일 먼저 날 반기던 강아지 마당인 커다란 뻗지나무 그 아래 하얀 안개꽃 해질 무렵 봄꽃이 활짝 피면 저녁 준비에 바쁘신 우리 할머니 저만치 땀 밑에 누군가 살고
갖고 있을 것 같은 깊고 차가운 두레박 하나 가득 물을 담아 올리면 그 속에 파란 하늘 행복했었지 춤추다 안겠고 난 사랑했었지 떠다니던 먼지까지도 생각만 해도 내가에 웃음 짓게 하는 그 문을 두드리면 저는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을 키울 때 이제 다른 엄마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들이 아장아장 걸음 걸었을 때 가슴이 너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느 애들 같으면 몇 발자국 걷다가 업어달라 안아달라 떼쓰고 울었을 텐데 우리 애는 자기 엄마가 그래주지 못하는 걸 알았는지 우리 애는 그러지 않고 혼자 잘 걸어 다녔답니다. 아이를 업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팠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런 게 부모 마음이구나 하면서 저도 어른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기쁘거나 감동받을 때 있으셨는지요? 가장 기뻤을 때나 뭐 힘들었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다른 아이랑 다르네 하면서도 좀 제가 26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철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른들이 느린 거지 괜찮다고 계속 하는데 저는 근데 느낌이 좀 아닌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래에 비해서는 늦으니까 또래에 비해서 잘해주길 바랬는데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비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치관이 너무 시야가 좁아서 그럴 때 좀 지금 상태에서 미안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잘 때 제일 이쁘더라고요. 행복하고. 그렇죠. 애기들은 잘 때는 진짜 천사 같아요. 네. 지금도 우리 아들 턱 컸지만 이제 올해 31살인데 지금도 이렇게 잘 때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면 참 잘 자라줬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지적 장애인데 지금 이제 엄마가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해줄 수 있는데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이런 아이를 낳아서 죄책감도 너무 크고 갇혀 살았는데 또 이제 이 동화 담소를 통해서 제가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면서 못해주는 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행복한 거 현실에 기쁨을 갖자. 처음에는 이제 하나로 잘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네. 다들 그렇잖아요. 하버드대를 봤다. 4년제를 봤다. 지방대를 봤다.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개념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내 삶에 만족하면서 내 가치관이 바로 서는 아이로 키우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지금 있는 그 아이도 뭐 키우면서도 희망도 보고 기쁨도 보고는 했지만 그게 이제 더 큰 만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이 더뎌 가지 않아요. 그죠? 전혀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 네, 발전하지 맞습니다. 않고 더뎌 가는데 네. 그 시간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사회를 통해서 겪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학교를 가면 또래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물론 장애가 없는 친구들도 성격이 이제 내성적이다 보면 어울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내성적이라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발달 장애가 있으면서 더 어울리지 못하는 게 그게 더 큰 아픔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나 이 동화 담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자녀분들을 또 새롭게 이해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 뭐 얘기할 거 있으세요 혹시? 다른 어머님들? 네. 그러면 저희 안민희 어머님이 주신 내용을 좀 보면 그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기뻤을 때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바로 요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최근에 이 동아담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머님 자신이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까 자녀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젠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자녀가 32개월 때 그때 이제 막 돌 지나고 걸어 다니고 할 때 그 물리치료를 여기저기 받으러 많이 데리고 다니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뭐 갑자기 운전을 배울 엄두도 안 나고 해서 대중교통으로 뭐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막 다니실 때 너무 힘드셨대요. 그리고 그때 사회에서 어머님이 느끼신 게 뭐 좀 그렇게 어머님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시선, 장애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시선이 굉장히 차가워서 너무 힘들었었다고.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게 자녀에게는 또 그런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장옥란 어머님 자제분은 혼자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그렇게 하나요? 네, 이제 장애도 다 그 아이마다 특성이 틀리고 할 수 있는 것도 틀려서 다행히 저희 아이는 대중교통은 스스로 이용할 수 있어서 초등학교 때 저희가 부천에서 압구정 쪽으로 이사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달 장애가 있다 보니까 학교를 특수반이 있는 도움반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근데 압구정동은 또 학업률이 높으니까 저희 아이가 적응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옥수동 쪽을 알아보게 됐어요. 전철역에서 가까우니까 한 정거장만 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옥정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4학년 때부터 지하철 타고 저희가 4학년 때 이사 왔거든요. 몇 번 가르쳐 주니까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너무 잘 적응을 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낯선 사람들은 아이가 말을 거니까 잘 받아주는데 좀 어디 따라가거나 이런 위험성이 보인다고 집에서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는데 워낙 아이가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해서 저희 동네에 살 때도 저희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아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옆에 큰 음식점이 있어요. 압구정동에. 거기에 이제 가족 외식을 가서 먹는데 거기 이제 지배인 되신데요. 그분이 서비스로 보쌈을 주신 거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인사를 그렇게 잘했대요. 아들 덕을 톡톡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말 깜짝 놀라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있구나. 예, 너무 낯선 사람하고 말하고 다녀서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좋은 분을 만나면 이렇게 긍정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의도 주지만 그거를 이제 선을 가르쳐 주는데 노력을 했었죠. 버스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견하고 상당히 기뻐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니 이 부모 마음이 장애를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조금만 하면 벗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 키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내내. 그리고 네. 이제 발달장애 엄마들이 뭐 이런 부모 연대 이런데 오라고 했을 때도 섞이고 싶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키우면서 저는 이제 점점 사회와의 갈등으로 외골수가 돼가고 벽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런 벽들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2016년이 너무 좋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음의 벽을 허문 연도가 2016년도였습니다. 네.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스스로가 엄마들 스스로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아마도 그 속에서 동화담소가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준비할 땐 좀 힘들었는데 네. 끝나고 나니까 너무 보람이 되네요. 이 시점에서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님을 대신해서 너무 이러한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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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보다도 저희 권영애 부장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시고 전문 강사를 초청을 하셨죠. 네. 네, 그리고 다른 발달장애 어머님들도 또 이제 자녀가 어리신 분들은 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인정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기회는 꼭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쵸.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네. 저도 장애지만 그전에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꼭 장애 아닌 사람들하고.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먹어보니까 내가 그 세상에서도 벗어나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어떤 일에도 부닥쳐 보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 장옥란 어머니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사랑이었다라는 노래죠. 네. 네. 큰애가 듣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치 박치인데 그 노래를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럼 여기 간단하게 최근에. 한 소절 한번. 아닙니다.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루나가 피처링한 지코의 사랑이었다를 듣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알 수 없다 눈 뜨고 꿈꾸는 기분일까 괜히 가슴이 소란스러워지고 그리움도 경험해본다 내게 짓던 웃음이 참 예뻤지만 네 맘은 항상 표정을 짓지 않아 상처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치유받길 거절하는 널 보며 내가 할게 못 되는구나 힘들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이제와 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러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언제쯤 넌 내 이름 불러줄까? 널 꺾는다고 그 향기가 내게 될까? 넌 쓸쓸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안아주려는 내 손을 미쳤어. 재능할 자격도 없는 나 괴롭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이제 와 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은 특별함을 찾지 않아. 널 좀 놀아두고 간 원래의 나를 찾아. 혼자 한 사람 스스로 이별해야 되는. 우와.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이제 와 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네, 오늘로써 새해가 밝은 지 벌써 9일째가 됐네요. 금방 가죠? 네. 우리 어머니들 가거나 올해 목표가 궁금해지긴 해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이제 개인적인 올해 2017년도는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마음을 열었으니까 예. 2017년도에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공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영광이네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아이가 지역사회 차별과 편견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는 아직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이제 부모 연대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하지 말자는 큰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린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 챙겨주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은 늦을 수도 있어요. 다 이해들 하겠죠. 어린 자녀가 있으면. 아니 제가 좀 약간 습관적인 게 있어서 예, 이해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네, 지각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제가 받은 것도 이렇게 많았으니까 나눔을 갖자. 네, 이렇게 두 개로 정해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한나 선생님 동아담소가 2017년 올해도 계속되는지 예, 또 정한나 선생님. 정한나 선생님, 정한나 선생님에게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유, 제 이름이 너무 어려운가 봐요. 장한나 첼로리스트도 있고, 저 1층에는 정하나 우리 회계 선생님도 계시고, 네, 저희 이제 올해에는 이미 이제 작년도 마지막 그 수업 때 어머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이제 저희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제일 어머님들이 한가한 시간대가 4월 둘째 주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4월 둘째 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한 10시부터 1시 정도, 그러니까 이게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거의 그때쯤에 저희가 다시 홍보를 할 거예요. 저희 복지관이랑 네. 홈페이지에. 해서 한번 오실 때마다 이제 2회기씩 해서 2회기씩. 총 12회기를 6일에 걸쳐서 3주 동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 한 가지 더 홍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이제 부모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장애 동생이 있는 장애 가족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정작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들은 장애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장애인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특별히 뭐 지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면 어머님들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쵸. 장애인이 훨씬 오래 살죠. 그쵸. 근데 이 장애 자녀는 거의 태어난 순간부터 장애인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장애인이 함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장애 형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장애 형제 자매는 어찌 보면 그 인생 자체가 그 장애인이 항상 옆에 있는 그러한 약간 특수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과 성인들을 또 1대1 그런 멘토 멘티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서로 지원도 해주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상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복지관 오실 때마다 항상 엘리베이터나 벽에 있는 홍보지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우리 장애인 어머님들도 자녀분들을 그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많은 또 좋은 정보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저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동생이 3명이 있는데 동생들이 저 때문에 어디 가서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마음에 상처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런데 그 말 꺼내기가 좀 어렵더라고. 자식하고는 또 틀려서. 그렇죠. 예, 저번에 이제 우리 사전 미팅할 때 하고 네네. 나서 이제 네. 이게 우리 선생님도 야, 동생들도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오늘은 동아담소에 참여하신 어머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방송 소감 한마디씩 들어봐도 될까요? 오늘 이거 참여 이 방송 통통 라디오 참여해서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궁금했었는데 네, 좋은 또 인생의 또 배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도 정말- 저도 한마디. 일단 저는 저희 가족문화지원팀 부장님과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게 미스코리아 대상 시상식도 아니고. 그러게요.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도와주신 그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저도요. 끝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어머니 어려운 말씀, 어려운 발걸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또 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윤주의 성동에 산다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